11시 5분에 잭슨홀 미팅이 나오고, 잭슨홀 미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잭슨홀 미팅은 벌써 열렸지.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 속에서 이제 그 노출된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 무슨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지,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 엔비디아도 어제 시간에 상승하면서 막 반도체 부분 기대감, 그렇게 그런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한번 때려주는 자리가 나온 듯이, 그죠? 지금 잭슨홀 미팅, 오늘 열리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연준 이사의 발언,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수요일날 그 도직타임 원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중립금리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 시장은 부담을 느낄 건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작년 8월 달에 그 잭슨홀 미팅 그때 이미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8분 연설 동안 45번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했었던, 그래서 그 이후 두 달 동안 19%, 지수가 19% 급락을 했으면 종목은 40% 50% 급락을 하는 거지. 그렇게 급락을 했었던 전철을 또 밟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반대로 생각해 보시라고.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매번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자꾸 사게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작년에 그랬으니까 올해는 혹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도 어제 엔비디아 차익 실현하는 물량, 그리고 그 속에서 반도체가 떨어진 부분도 일정 정도 가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역사 부분을 주식시장에서 과거하고 똑같이 움직이면 뭐하러 사람이 매매를 해요, 그죠? 기계가 매매를 하면 되지. 똑같이 차트도 마찬가지지. 차트가 저런 모습이면 저렇게 올라가고 하는 게 맨날 똑같다면, 그죠? AI가 매매하는 게 더 낫겠지. 주식은, 그죠? 펀더멘탈과 그리고 그 속에서 기술적 차트, 수급, 거기에 휴먼 인덱스, 투자 심리가 결국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주식을 여러분들 특정 종목, 2000년지 양극재를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10만원에서 20만원 올라왔을 때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50만원 올라와도 80만원 올라와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떨어져서 125만원인데, 125만원 올라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20만원에 샀든 50만원에 샀든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이 지금 고점에서 150만원에서 125만원에 왔다 해도 수익이 엄청난 거지. 그런데 그 나날이 하루하루를 바라보면, 그죠? 그렇게 편하게 올라온 게 아니지, 그죠? 월봉을 보면 그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잖아.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야. 주식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죠?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 주식은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 적이.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염려했었던 사항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느냐? 저는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장이 어려울 땐, 그죠? 시장 지금 경기가 좋아? 안 좋아? 앞으로 좋아?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안 좋은 타이밍에서 뭐가 자리 잡는 거냐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섹터, 그게 시장 어려울 때 사는 거야. 다음 주 발표되는 지표 라인 보면, 호주가 월요일날 7월 소매 판매 발표하고 휴장, 영국, 필리핀이 휴장, 그죠? 중요한 건 29일 화요일날 8월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이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건 주변 증시가 올라가면 좋게 나오고 증시가 떨어지면 안 좋게 나와. 그게 사람 심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연연할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독일 8월 CPI
수요일 날 발표하고, 그죠? 이제 목요일 날, 하지 씨는 목요일 날 MSCI 분기 리밸런싱이라고. 미국의 7월 PCE 물가는 뭐 발표되지만, 그러면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 부분, 편입 발표했을 때 에코프로가 제가 분명히 떨어진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이동채 회장이 구속되는 타이밍 조정받아도 저점 안 깨잖아. 그게 뭐,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LG엔솔도 여기서 물량이 일부 비중이 확대될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여기서 더 내려갈 일은 크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 주 요 분기 리밸런싱을 기대해서 잭슨홀 미팅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 저는. 근데 그거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죠? 이 위치에서 매도를 세게 할 만한 흐름은 아니다. 오히려 요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이 분기 리밸런싱을 하면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시장이 좋으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주도 섹터는, 그제, 다른 시장이 좋아서 다른 것도 매수할 만한 여력, 흐름 부분으로 가는 시장이 전개가 되면 힘이 약해. 시장이 안 좋을 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 지금 중국 시장이 오늘 또 저점 깼어. 찔끔씩. 그죠? 중국 시장에 지금 부동산 위기나,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위기는 아니지. 잭슨홀 미팅에서 뭐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근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 시장에 크게 악재가 나올 그렇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해보니 0.25bp 더 올릴 거냐야, 결국은. 그죠? 그러면 거기에 민감한 쪽 라인 부분은 항상 이야기하는, 금리 민감 섹터들. 그런 게 게임이나 플랫폼 이런 쪽 라인들인데, 걔네들도 원체 많이 떨어졌잖아. 그죠? 앞으로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중국이 시진핑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이 세게 돌아올 게 아니잖아. 그죠? 중국은 작년에 시진핑이 3기 되면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의 주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을 현대화시켰다고.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덩샤오핑이 마오쩌둥하고 경쟁관계, 정적관계에 있었잖아. 그죠? 근데 마오쩌둥이 공산당 창당하면서 마오쩌둥이 절대 권력자로 부상을 했고, 그때 이 덩샤오핑이 고난을 무지 많이 당했었어. 그리고 마오쩌둥이 물러나면서 덩샤오핑이 공산당이면서도 마오쩌둥은 뭐를 했냐면 집단 지도체제, 상무위원들 다 골고루 팔을 딱 나눠서 독재를 하지 않게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국가도 어느 특정 정당이, 그죠? 너무 힘을 세게 가지면 안 돼.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독재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그죠? 분산이 돼야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덩샤오핑이 하면서 개혁과 개방, 현대화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의 도움으로 WTO에 가입을 했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장점인이나 또 후진타오, 이게 갔는데, 그죠? 그게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잖아. 초반.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마오쩌둥 잘 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 본 게 제가 그때 작년 돌직구 타임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리커창이 물러나면 죽는다. 그죠? 근데 리커창 물러나고 리창으로 갔잖아. 그죠? 자기 완전히 가신들로 채워놓으면서 거기서 부르짖었었던 게 공동부유. 그리고 그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급자족. 자급자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네 나라에서 다 하겠다는 거야. 내수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갔으니 누가 중국에 투자를 해. 그러니까 다 서방 국가들이 빼가는 거지. 그런 중국에 뭔 기대를 하냐고. 그죠? 기대할 게 없는 거야, 중국에는. 그 독재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이번에, 그죠? 27일부터 방문하잖아. 상무부에서, 그죠? 상무부 하면서, 거기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그죠? 대만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흐름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중국은 더 위험해진다. 그런데 그런 경기 민감을 어떻게 기대를 하냐고. 리만 브라더스처럼의 위기는 없어. 왜? 중국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게 없고, 거기다가 대부분 국유은행이고, 거기다가 그죠? 자유민주 국가들처럼 시장 개방을 확 해가지고, 그죠? 해외 금융기관의 영향력이 그 익스포저 위험에 대한 노출이 크다면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죠? 중국 국가 기업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위험 노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소비 국가였었던 중국의 몰락 이런 부분들이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부담은 놓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줬었던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화학산업재 쪽이 박살이 나는 흐름이 그런 거다고. 그거는 제가 시진핑이 언제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 그죠? 그건 어떻게 알아? 독재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쪽은 피하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쪽에 그런 중국의 몰라. 그런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전기차, 그죠? AI 이거단 말이야. 근데 AI는 어제 엔비디아 시간의 상승으로 기대감으로 단기 이익 시전. 그러니까 지난 7월 26일의 모습이 뭐예요? AI의 어제 미국 시장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응?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 여러와 같이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AI가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7월 26일 날 에코프로, 포스코 피처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고점 나오던 그 열화와 같은 타이밍, 그게 휴먼 인덱스지. 그 타임뿐이야.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는 다시 고점 근처로 오잖아. 엔비디아는 그렇게 고점 근처로 올 거라고. 그죠? 그러나 AMD는 누구의 모습이냐? LNF의 모습 정도일 거다고. 잘해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LG화학의 모습일 거고. 비교를 하면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 속에서 구조적 성장 부분을 갖고 있는 그쪽 라인이나, 그리고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실적과 수주를 내고 있는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쫄지 말란 말이야. 아셨죠? 포커스는 뭐냐? 노출된 히든카드를 노출한 게, 그죠? 잭슨홀에 대한 우려도 이미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야. 제가 수요일날 장중 공개방송이 아니고 돌직구 끝난 다음에도 그랬어. 그 공개방송 하면서도 엔비디아 실적 분명히 좋게 나올 건데, 그제? 뉴스에서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면 엔비디아가 뭐 시장 이끌 거다 막 이런 요란한 뉴스가 나왔잖아. 그러면 못 가, 주식은. 왜? 매수세가 쏠리니까. 그죠? 반대로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 왜? 작년에 파월이 뜻하지 않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미 우려가 반영이 일정 정도 돼 있는데, 저는 작년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강조를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옛날부터 이야기했어. 구조적인 경제 구조가 변하고 있고, 그죠? 제가 이거 투자 여러분들 보셨잖아. 그죠?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그죠? 여기 원고에서 제가 원고도 다 하면 올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원고 이거 카피 해가지고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그죠? 여기 이거부터 보면 실적 안 좋잖아, 수출. 그지? 8월 20일까지 안 좋은 거 분명하잖아. 그럼 지수가 어떻게 세게 올라가냐고. 그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출하와 재고 이런 걸 살펴보고 그 산업 쪽 라인 부분이 양호한 쪽, 그게 의약품, 2차전지 쪽이란 말이야. 거기에 투자 트렌드에서 배터리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죠? 계속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신재생에너지 쪽도 투자 증가하고 있고. 왜 근데 이걸 얘기해서 이쪽 부분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기존 산업에 대한 변화란 말이야.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새로운 성장 산업이란 말이야. 그 성장 산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에 안주하던 산업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산업이라고. 화석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 건설에서 단가가 더 비싸잖아. 그런데도 그쪽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친환경 때문에 하는 거잖아. 이게 산업의 구조적 변화야. 그 구조적 변화를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를 한다고. 그죠?
그러면 생산 비용의 증가는 결국은 소비자의 최종 흐름에도 기존 거보다는 비싸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저금리 이 시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거 이야기할 거라고. 저는 그게 주제잖아. 그죠? 그게 지금 주제야.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 응? 그래서 중립금리를 저는 중물가 중금리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금리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중립금리를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 구조적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서 뭐해? 승리할 수 있는 기업. 그게 대한민국 양극재다. 대한민국 배터리다. 섹터로는. 이해되시지?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잭슨 홀 할아버지라도. 오케이?